조세 전문 회계사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주식을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주식 명의대여,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하면 세 가지 세금이 문제됩니다. 첫째,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빌린 수탁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게 바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입니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 주식 보유기간 중간에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명의를 빌린 수탁자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입니다. 실제는 증여가 아니지만 증여로 본다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최고 50%인 고율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 주주가 맞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합의가 없이 명의가 도용,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더라도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보유기간 중간에 회사 배당이 없고 주식이 양도되지 않아 회피된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주주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세가 취소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보유 중 현금 배당이 있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주를 여러 명으로 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고 포함하여 15.4%의 저율로 분리과세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다면 명의신탁 증여세에 추가해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주주인 신탁자 앞으로 환원하지 않고 명의를 빌린 수탁자 명의로 직접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수탁자가 많을수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여러 번 적용되어 양도세가 감소합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명의 신탁자이므로 신탁자에게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신탁 시점에 증여세, 보유 중에 배당소득세, 처분 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보고 최대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예상외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와 함께 문제되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서 단기 5년이 아닌 장기 10년 국세 부과 제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산세도 일반 10%가 아닌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법인 세금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주식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가제적 기간이 경과했다면 실제 주주 명의로 환원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세 변호사 김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